무식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 계좌 중에 최대 손실이. 주식 투자를 여전히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홀짝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책에다가 설명을 해놓겠는데 내일 비가 올지 말지를 놓고 제가 만약에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오는 것 자체가 도박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연 현상인 거고. 그걸 이용해서 도박을 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회사라는 어떤 기업이 이윤 창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의 일부 돈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회사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의 차익을 이용해서 혹은 배당금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행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회사가 도박을 하는 경우에 이 회사가 내년에 영업이익률 5% 이상이면 네가 돈을 먹고 5% 이하면 너는 돈을 잃어. 이런 도박을 하면 해외 선물이 그렇잖아요. 롱하고 숏 뭐 이렇게 하는데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해외 선물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유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림이 예뻐 보여서 무슨 뿅망치 기법, 뭐 짝짝이 기법 뭐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내 촉이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는다고 돈을 걸어요. 그러면 막 올라가면 돈을 따고 내려가면 이게 무슨 나스닥이 무슨 기업의 가치하고는 전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게 등락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사람의 문제,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사람이 문제지. 저는 이거를 반대로 역발상을 한 거예요. 이게 도박이지만 이걸 약간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 투자처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했더니 돈을 땄어요. 사람이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이 생각. 도박을 하기 좋은 시스템이기는 해요. 막 번쩍번쩍거리고 호가창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도박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돈 걸면은 바로 딱 팔아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고 너무 도박하기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도박처럼 보이고 도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도박처럼 안 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그렇죠. 뭐 그런 리딩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리딩방 가입하라고 막 문자 오고 맨날 온다 맨날. 그런 것들에 가입해서 손실을 보고 에이 주식은 이런 거야 뭐 저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저도 지금 현재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리딩방은 없죠. 내가 사면 내린다라는 걸 알려주고 리딩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있으면 유용하겠네요. 근데 공매도는 없으니까 내가 사면 내리는 주식들을 알려주는 리딩방이에요. 제 리딩방은. 리딩이라는 거는 아까 그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글도 하나 있는데 제가 슈퍼개미 한 분을 만나가지고 세븐스플릿을 소개하니까 이 세븐스플릿과 나의 종목 선택 능력이 합해지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혹했죠. 나는 진짜 막 스크리닝, 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통찰력 하나도 없이 종목을 고르는데도 이게 작동하는데 슈퍼개미가 검증된 슈퍼개미였어요. 검증된 슈퍼개미가 찍어주는 종목으로 세븐스플릿을 돌리면 엄청나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봤어요. 제 계좌 중에 최대 손실이. 근데 이게 그 슈퍼개미가 바보고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 슈퍼개미는 그걸로 엄청나게 많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달러를 사도 내 멘탈과 그 사람의 멘탈도 다르지만 이걸 언제 팔고 언제 사느냐. 그리고 슈퍼개미는 만약에 반토막이 나도 더 이거의 10배의 돈을 그때 실어버리면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1%만 올라도. 근데 나는 안 그렇잖아요. 종목을 따라한다는 건 대단히 무식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사지 마세요.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세븐스플릿처럼 주식하는 올바른 방법을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종목을 사면 심지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기에 사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심지어는 리딩방에서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사세요. 살 때 샀어요. 근데 팔라고 하기 전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욕심이 나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30%의 수익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종목으로 1%밖에 수익을 못 얻고 나서 다음 종목에서는 20% 손실이었어요. 그래도 10% 얻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손실은 또 그대로 봐. 10% 그러면 리딩방 욕하고 나오는 거죠. 근데 리딩방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리딩방에 들어가서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슈퍼개미가 옆에서 1대1로 찍어줘도 잃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위험한 건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방송이 또 이 방송의 취지에 맞게 제가 이제 유용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다. 자, 리딩방은 알잖아요, 요즘. 리딩방은 위험하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걸리는데 이게 있어요. 위탁거래라는 게 있어요.
위탁거래요? 예. 이 방송을 보면은 유튜브를 하고 계신 현직 슈퍼개미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찔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나는 돈 안 받아요. 저는 사실 그 1억 세븐스플릿 투자 리딩방 운영하면서 돈을 받아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왜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하려면은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중단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뭐 이 정도 받아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금액을 설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어떤 동기 유발 플러스 상업적인 차원에서 나는 이제 돈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돈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재능 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영상 유튜브 올라가 네, 올리면서. 영상에서 하고 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내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내가 종목을 알려줄 건데 돈도 안 받아.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 사람 돈도 안 받고 참 재능 기부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숨겨진 이제 이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선침해 같은 거는 아주 당연한 거고 내가 먼저 사놓고 사라고 추천해가지고 그게 오르면 자기 먼저 팔고 빠져나오는 뭐 이런 수법은 아주 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하나 배웠는데 대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패질이요? 네. 그런 유튜버나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재능 기부하고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위탁 거래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명분이 이거예요. 투자에 대한 어떤 거를 제시해 주는데 네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계좌가 그 사람한테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샀냐 안 샀냐 이런 걸 다 봐요.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증권사 가면은 위탁거래 뭐 이렇게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유튜버 사람의 이름을 써요.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이 내 계좌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투건인 뭐 이런 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저도 잘 모르는데. 예. 근데 단 조건이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수수료가 비싸요. 좀. 수수료 요즘 막 수수료 무료인 데도 있잖아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무료일 수는 없는데 증권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료인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위탁거래로 하면은 수수료가 엄청 높아요. 내가 사고 팔 때. 그 사람들이 그것도 있어. 평균 한 사람이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한대 1년에. 그럼 5천만 원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이게 대패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씩 수수료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만약에 1%라고 해봐요. 보통은 0.3%인데 그런 애들은 막 0.6%, 0.7%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1%라고 계산하기 좋게 그 종목을 10번 사고 팔면 10%가 되잖아요. 5천만 원에 10%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증권사하고 걔가 나눠 먹는 거예요. 대패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막 종목도 공짜로 알려줘 나한테. 그리고 저 사람으로 수익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내 자산은 계속 사고 팔고 하면은 이제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처럼 돈 받는 사람이 나아요. 그렇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저분하네. 네, 사고 뒤에서. 팔고 안 하면은 되게 싫어하지 또. 그러니까 그런 리딩방까지는 아닌데 그런 유튜버들은 종목도 많고 막 사고 파는 횟수도 되게 많아. 잦게 많아. 거래가 많아야지 스스로가 막 대패질 당하면서 그 대패질을 밑에서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톱밥 모으는 거죠. 예. 근데 그 톱밥이라고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회전율이 엄청나거든요. 10번 사고 파는 거, 1년에 10번 사고 파는 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100번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막 원금만큼 막 그게 깎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랭이 TV에서 전문이잖아요, 또 이런 거 잡아내는 완전 지금 찔리는 이 방송을 보면은 이거 위탁거래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위탁거래하면 저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내 계좌를 관리해 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 그냥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결례를 하는데 수수료를 보면은 근데 이 정도 수수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했다가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무튼 다 건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명 가입하면 10개 계좌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받아서 그게 위탁거래가 없다면 그 슈퍼개미를 믿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슈퍼개미의 어떤 개인 단톡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내가 위탁거래 계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면 대패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 대패질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알고 당해도 이게 있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 나 돈 좋아하고 돈이 필요해라고 앞뒤가 똑같은 거는 인정해주자고 했잖아요, 우리끼리. 그래서. 근데 앞뒤가 다른 거는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또 잘.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정확히 수수료를 받는다. 이걸 고지를-하고 초대를 거기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대패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관리해 주려면 좀 좋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얘기를 해주긴 해줘. 수수료가 좀 비싼데
뭐 이 정도는 수익에 비해서는 별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고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음흉한 생각이 뒤에 있다라는 거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무조건 사기꾼이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의심하고 접근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는 하셔라. 알고는. 그렇죠. 알고는 해야죠. 알고는 하셔라. 예. 대패질. 예. 아, 이 놀랐습니다. 대패질 하시는 분들. 놀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도 사실은 제가 아무리 따라서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따라서 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따라서서 잘 되면 좋죠.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근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잖아요.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후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죠. 한동안은 장이 좋거나 아니면 찍은 종목이 진짜 적중해가지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됐을 때는 이걸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근데 안 됐을 때 그 손실률이 보통의 사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처럼 대패질이라고 해서 막 되게 작게 뭐 깎여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1%짜리 수수료 100번 거래하면 10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조심해서 잘 보셔가지고 뭐 유튜버들이 좋은 유튜버들도 많아가지고 저처럼 좋은 분들도 많아서 예? 실력이 없을 뿐이지 솔직하고 좋은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좋다니까. 야, 그냥 얘기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력이 없다는 단점인 거지. 돈 좋다고 얘기하고 예. 실력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 근데 실력이 없고 미천해서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소소하게 경제적 자유를 찾는 어떤 거를 세팅하는 방법밖에 못 알려주니까 제가 그러는 건데 만약에 제가 진짜 투자의 고수였다. 이거 공짜로 못, 이거 유료. 오랭이 TV에 유료화. 여기 써주세요. 유료 정보가 포함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슈퍼개미도 그렇고 모르는 슈퍼개미도 그렇고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이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이게 대패질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대패질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사이에서는 유명하고 막 당연한 것처럼 하더라고요. 이게 막 무슨 신종수법 이런 게 아니라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 알려주고 막 이런 슈퍼개미들이 위탁 계좌를 개설해라 라고 하면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고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진짜 고수면 저는 그거는 하나 생각하는 게 공짜가 어딨냐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신봉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친절을 베풀잖아요. 근데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의도라면 괜찮은데 지가 그렇게 고수면 진짜 자기 자본의 일부분만 실력을 발휘해도 그거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대패질을 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르는 종목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고수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완전 프리, 무료로 자원봉사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는 사람까지 매도하려는 건 아니고 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 좋은 정보입니다. 예. 저희 부동산 쪽이라서 잘 이쪽은 사실 부동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거든요. 부동산도 자기 물건 사놓고 나 고수입니다. 저쪽 지역 좋습니다. 비슷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받아먹고 그것도 대패질이네. 네. 예, 그럴 수 있죠. 부동산에 이제 이 약간 비슷한 예가 부동산 쪽에서는 물건 추천을 해주고 네. 뒤에서 피를 받는 거요? 뒤에서 이제 MGM P를 받죠. R이라고 하죠. 뭐 R 5개 이러면 이제 500. R 3개 이러면 이제 300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중개 수수료나 이제 분양대행사에서 비슷한 개념이네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예. 하고 있죠. 비슷한 뭐 다 똑같네. 투자의 메커니즘은 다. 주식 쪽도 대패질이라는 용어. 저도 그거 보고 이게 이거네 막 이렇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뭐 슈퍼개미 분이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 제보하는 글들이 막 달렸더라고요. 사단이 났군요. 막 손실이 근데 나서. 또 신기한 게 저는 이제 그때 그 제보 글이 있고 이제 그 사람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 막 피해본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도 지금 뭐 형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사람을 딱 처음 보고 그 사람 종목도 좀 봤어요. 그 사람 종목을 무료로 하는 데서도 이렇게 오픈해 놨더라고요. 저 관심이 가잖아요. 뭐 무료로 좋은 일 한다는데 슈퍼개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종목을 몇 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는데 나는 못 사겠는 종목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재무제표는 좀 안 좋아도 뭐 미래에 대한 뭔가가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나는 팔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해버리고. 진짜 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 HTS를 실시간으로 까가지고 아까 제가 15억 막 넣고 현대차 넣고 보여주잖아요. 15억 넣고 1% 올랐는데 1%면 얼마야?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딱 버는 거 보여주면 깔끔하잖아요. 그 사람은 오히려 리딩 할 필요가 없죠. 대표질 뭐하러 해요. 그걸로 이제 돈 벌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믿어도 되는데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한테 골프를 배웠다고 해서 타이거 우즈처럼 못 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거의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재미로 봐도 돼요. 근데 그거를 따라 하려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가다 보면 나는 망가지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타이거 우즈하고 매일 아침에 만나서 1억을 놓고 내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책이 지금 약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까 그 가치 투자의 막 대가 같은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 좋은 책임다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진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식 투자의 고수였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왜냐면은 나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사람들이 잘못 따라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 현대차 한 10억 넣고 1,000만 원 벌기 쉬워요라고 말했는데 진짜 아파트하고 집 다 팔아갖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가는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는 있으나 따라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잘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실력이 없는 어떤 이상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뭐하러 대패질해요. 내 돈으로 투자해서 참 벌면 되지. 그쵸. 얘가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거리면 얘가 자본을 막 몇천만 원씩 하루에 벌어주면 내가 뭐 힘들게 리딩하고 강연 다니고 책을 뭐하러 써. 그냥 내 주식 투자하지. 근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잃지 않는 정도 수준은 됐기 때문에 자본으로 돈도 벌고 예로도 강연으로도 돈 벌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내가 고수라고 하면서 나오는 분들은 의심해야지.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식 계좌 까는 사람들은 또 다른 영역. 이 사람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분은 뭐 얘기해도 되겠다. 타임머신 TV라는 분 유명한 슈퍼개미 최연소 슈퍼개미 분이 있어요. 100억짜리 슈퍼 막 수표 인출해갖고 인증하고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댓글을 하나 달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유저가 거의 없을 때였어요. 유튜브 딱 시작하고 그분이 세븐스플릿 뭐 재미있겠네요 뭐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누구지 하고서 들어가 봤더니 뭐 타임머신 시간여행이구나. 시간여행 TV 뭐 이렇게 인터뷰도 막 나오고 그랬죠. 네, 시간여행 TV 책도 지금 되게 잘 나오고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슈퍼 막 지분 공시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안 보는 이유가 못 따라하는 방법들인 거예요. 제가 봐도 저도 안 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되게 신기한 분이다라고 생각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활동도 하고 자기도 돈도 벌고 그거는 뭐 그 사람 마음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라고 다른 짓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좀 본인의 그 본심에 우리가 싫어하는 앞뒤가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해버리면 이제 나만 피해를 보는 거니까. 슈퍼개미로 남아야 되는데 슈퍼마켓 개미로 파는 거죠. 나를 열심히 내 거 파는 그런 슈퍼마켓 개미가 되지 않았으면 예. 초심을 잃지 말고 맹목적으로 수정하지도 마시고. 그렇죠. 의심은 항상 제 블로그 글에다도 그렇게 올린 게 있어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나를 통제하도록 한 거거든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내가 진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내가 깰 수도 있고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조차 못 믿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 남을 믿고 내가 뭔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돈 잃기 쉬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